이 홈 IoT가 맥시멈으로 적용된 집에 갔다 왔어요. 플릭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것 또한 IoT로 제어해서 이 IoT라고 하는 것들이 누구나한테 과연 쉽게 적용될 수 있을까? 정말요? 좋은 것들만 잘 취하셔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무아연구실TV 오소장입니다. 오늘은 홈 IoT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IoT가 뭐냐?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 환경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개념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도 있을 수 있죠. 전동 커튼, 도어락, 냉난방기,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수많은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통제나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저희 집에 사용을 해보니까 어플을 굉장히 여러 개를 깔아야 돼요. 그래서 불편함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시장을 좀 바라보고 많은 전문가들을 미팅을 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실제로 많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가능해지면 집에서 IoT를 사용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최근에 이 홈 IoT가 맥시멈으로 계획되고 적용된 집에 초대받아서 갔다 왔어요. 여기를 한번 같이 둘러보시면서 IoT의 오늘과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잘 봐요. 무아연구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옆에 이제 두 분이 계신데 각자 소개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하리바바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IoT 관련 커뮤니티 활동을 조금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중간 정도 가는 집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 주신 이 집을 진행을 하게 된 소프트 콘크리트 김남훈이라고 합니다. 회사 이름이 소프트 콘크리트예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는지 잠깐 소개해 주실래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단단한 가치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조합이 모이게 됐는가. 제가 처음 이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한 1년 전쯤인데 혼자서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처럼 인테리어랑 IoT를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 곳에 모으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톡방을 하나 만들게 되었고, 저 같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인테리어 업계에 계신 분들도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개인 톡이 와서 봤더니 무아에 계시는 손동환 팀장님이라는 분께서 따로 한번 보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때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됐죠. 우리 손 팀장님이랑 그리고 우리 하리님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시는데, 저는 느꼈던 게 이 기술의 영역이 이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 우리 석권 대표님은 어떻게 같이 모시게 된 거죠? 저희도 카톡방에도 같이 들어가 있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IoT가 가능하고 그것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업체를 찾으시더라고요. 같이 잘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1년 뒤에 진행될 프로젝트다 보니까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여지껏 함께 왔던 것 같아요. 1년짜리 프로젝트네요. 본격적으로 IoT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하리님께서 생각하시는 IoT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하라라는 거를 시키는 게 IoT의 저는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 저래라, 이 두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가 집에 메시지를 던지고 집이 반응하는 그런 재미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기술을 이용해서 가족과 집이 대화를 한다는 게 우리 무아가 추구하는 개념하고도 되게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가장 우리 집이 좋을까? 그 관점에서 한번 집을 둘러보도록 하시죠. 그럼 좀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포인트가 혹시 있을까요? 조도에 대한 계획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니은자로 커튼널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연광이 들어오는 양 자체가 일반 아파트와 달리 들어오는 시간도 굉장히 길고 들어오는 빛의 느낌도 전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벽체와 바닥재, 천장까지 텍스처가 굉장히 강한 걸 썼거든요. 조도에 따라서 변해가는 그 과정이 재미있고, 해가 다 지고 나서 같은 공간에서 IoT를 적용해서 다양한 빛의 연출과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어쩐지 아름답더라. 우리 하리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거를 고민하셔가지고 이 집에 같이 녹여놨을까요? 색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 밝기 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정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고, 트랙 조명을 꼭 써보고 싶었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트랙 조명은 모두 다 켜거나 모두 다 끄는 그렇죠. 그거밖에 어떤 그런 방식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설치한 이런 스마트 조명분들은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트랙이라 하더라도 원하는 조명만, 정말요? 네,
사용되어 있는 조명 형태들이 한 서너 가지 정도 보이실 네, 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그릴형, 저쪽 끝에 보시면은 실린더형 조명이 있고요. 연 형태의 조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려고 조명 설계하시는 분이라든가 개발하시는 분들의 좀 자문을 얻어가지고 설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게 말씀만 들어도 되게 흥미진진한데요. 제가 아까 들어왔을 때 주방이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좋았거든요. 주방에 대해서 좀 디자인적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방은 다른 것보다 이제 두 분이 함께 요리를 하면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둘이서 움직이기 충분한 거리 확보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동선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일랜드가 너무 커서 사실 저 정도 사이즈면은 한 100평쯤은 들어가야 되는 주방 사이즈잖아요. 거실의 역할이 좀 더 줄어들고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식문화가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실은 대표님 어떤 이 IoT가 적용되어 있는 거죠? 거실에서 제일 중요한 건 TV일 것 같아요. TV 보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안방 쪽으로 연결되는 벽면을 바로 뚫어가지고 뒤쪽에 있는 장 속에다 게임기를 넣어놓은 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또 쿨링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것 또한 IoT로 제어해서 열이 너무 심할 때 팬이 돌고 그다음에 이제 열이 빠지고 나면 쿨러가 조용해지고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안방 잠깐 들어가 봤는데 진짜 호텔 온 느낌이 제대로 나더라고요. 무드도 너무 좋고. 어떻게 저런 디자인이 나오게 됐었죠? 집의 자체 특성이 이제 취미생활이 많은 두 부부가 살 집인데 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화장실 크기를 더 키웠어요. 안방을 줄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설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되셨어요? 남는 공간이 많아지니 안방이 네. 좁아진다 하더라도 다른 공간에 쓸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느냐. 힘을 줄 때 한 방에 빡 한번 줘보자 라는 말씀에 전 충분히 일리가 있다. 여기에도 혹시 그런 IoT적 기술이 좀 많이 반영됐나요? 우선 버튼이라든가 음성인식 아니면 핸드폰 앱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곳에 조명을 마음대로 끌 수가 있어요. 뭐 하다못해 잠자기 전에 애들 방에 불을 끈다거나 아니면 아예 일괄 소등을 해버릴 수도 있죠. 그 말씀은 우리가 굳이 어렵게 공사적으로 삼로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걸 다룰 수만 있으면 그 삼로의 기능을 넘어가는 기능들을 넣을 수 있다. 맞습니다. 화장실 좀 디자인하시거나 공간을 확장했다 들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거나 특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2012년 준공 당시에 66층으로 부천에서는 랜드마크 아파트예요. 그리고 유리 붓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로 유명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냥 낡은 것뿐만이 아니라 위험하기도 해요. 그 유리가. 그걸 모두 철거하고 아예 그냥 조적을 다 새로 쌌는데 안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리니까 공간을 어떻게든 구분지어서 조금 더 넓은 욕조 조금 더 큰 세면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게 되었죠. 화장실도 보니까 너무 커서 뭔가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IoT적 기능이? 그런 게 있을까요? IoT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미 다 생각을 한 번쯤 했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온습도 센서를 욕실 중앙에 설치를 해서 뭐 분단위별로 변화가 계속 기록에 남게 돼 있어요. 실시간으로. 샤워를 하고 난 후에 습도가 만약에 60% 70% 넘어갔다 하면은 이제 환기 팬을 계속 돌려서 특정 습도가 될 때까지 구동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실행을 하지 않았지만 들어가는 상황에 따라서 도어 개폐라든가 제실 감지 센서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실제로 있냐 없냐를 구분하는 그런 고성능 센서들이 따로 있는데 네. 그런 걸 이용해서 조도 제어라든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팅된 것도 있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것도 있으시고 그러면 어떤 공사적인 거를 다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있는 제품들을 잘 조합해서 쓰는 게 오히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뭐 입선이라든가 이런 네. 기초적인 작업은 기존의 집보다는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틀이 잡힌다면은 그 이후에 확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사적으로 어려운 건 별로 없으세요? 공사적으로 아까 하리바바님 말씀하셨다시피 제품들 자체인 거고 나중에 추가되는 부분들이 제일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없는 조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새로 나오는 IoT 기기들이 추가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여유분을 조금 더 넣어놓으면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저기 안방으로 진입하는 중문을 열고 나니까 세탁기가 보이던데 드레스룸이나 세탁실 뒤쪽으로 빼신 거예요? 세탁기 자체는 급배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위치를 드레스룸 쪽으로 바꿨고요. 이 주방을 통해서 세탁물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드레스룸으로 가는 이 동선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원시적인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세탁기에서 꺼내서 바로 옷을 개서 옷장으로 바로 넣는 그런 동선을 계획했습니다.
혹시 여기도 저기에도 IoT가 뭔가 있어요? 설마? 네, 일단은 제가 사용하는 세탁기랑 건조기가 밀레 제품인데 네. 밀레 세탁기 건조기는 삼성 스마트싱스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저는 약간 꼼수를 사용을 했는데 스마트 플러그라고 실시간으로 전력 소모를 모니터링 해주는 제품이 있어요. 세탁기가 작동될 때는 전기를 먹을 테니까 사용량이 기록이 될 테고 다 끝나면 사용이 없으니까 0이 되겠죠. 굉장히 낮은 숫자가 되면은 세탁이 완료가 됐다라고 판단해서 저한테 알림이 온다 라는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드레스룸조차도 그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네요. 확실히 기술을 활용하는 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좋은 것들만 잘 취하셔가지고 우리 집에 적용되는 것들을 디자이너분들과 상의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무화공간이 맨날 주장하는 누구나 나다운 공간에 살아야 한다, 이 우리 슬로건이 있잖아요. 이 IoT라고 하는 것들이 누구나한테 과연 쉽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 의문은 제가 사실 좀 들거든요. 좀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해요. 직접 해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사용자가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이런 걸 만들기가 아직은 어렵다. 소비자께서 직접 IoT를 운영을 해 보시기에는 너무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팅은 기본 전문 업체에다 맡기시면서 취미로서 IoT를 적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쭉 집을 좀 다 둘러봤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였고 두 분 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고생도 하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일의 난이도나 사업성보다는 프로젝트가 재미있는지 없는지 그게 더 중요하고 그런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과 오랜 시간 동안 상담을 하면서 그 안에서 힌트를 찾고 답을 고객과 함께 찾아가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뭐 IoT 전문가 아니고요. 그냥 보통 중요한 아저씨인데 이런 자리에 나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집을 만들기 과정이 저 혼자만의 힘으로 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하리바바 IoT 공부방이라는 단톡방이 있는데 그곳에서 전 집단지성의 힘이라는 걸 실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자동차 관련 모임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CNC 서울이라는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거의 한 반년 이상 모이지 못했는데 다음 달부터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홈 IoT가 적용된 집을 잘 보셨나요? 집을 좀 둘러보고 사시는 분과 기획하시는 분과 말씀을 나눠보니까 결국에는 이 기술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 뭐 스위치의 조작의 불편함이라든지 사용자가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스터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회사의 고학도 출신의 이분이 많은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정보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오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